가림기술단, 그다음에 예인건축사무소 다 나와주시고, 네. 자,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이크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나 그 다음에 뭐 구조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불 좀 환하게 켜주세요.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편하시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기 전에 제가 우선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으셨죠? 예, 저희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지구 단위를 접수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조감도 하고 단위 세대 평면도를 카탈로그를 제작을 해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지금 찍으신 분도 있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카탈로그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분양가나 뭐 이런 거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나요? 예. 저기 여기 뭐 지주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받을 때 이제 단독주택, 저희들이 이제 빌라, 성경 아파트, 태평 아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지분 문제나 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 승인하고 지구 단위를 인구 50만 이상은 사업 승인 전에 의제 처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분하게 왜 지구 단위를 하게 됐냐면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용적률이 2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지 내를 도로를 확장하고 조금 전에 설계선을 소개한 대로 그리고 기부 체납을 저희 그 사유지 기준에서 15.8%를 해주고 용적률을 250호를 받아서 연면적 6만 6천 평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26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승인 때 약간의 그 증감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그 창조총회나 정기총회, 임시총회 때 저희 그 전화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한 그 총회 때마다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저희들 정관상에 저희들이 약 1,055명이거든 지주분들이 과반수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의결로 시공사나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은 뭐 괜찮으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구로동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막 서로 하시겠다고 막 했는데 오늘 설명을 완벽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셨는지 질문을 안 해주시네요. 네. 네, 제가 지금 여쭤봐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저 구역 내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네? 대중교통 수단이 예. 산성역 쪽으로 이어지는 수단은 많은데 예. 위례 쪽으로 빠지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 단지를 구성하고 나면 위례 쪽으로 빠지는 대중교통도 혹시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예. 버스 노선 같은 걸 혹시 만드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구 다닐 때 뭐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림기술단의 김수동 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얘기하셨던 교통처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돼 있던 면적 대비로 해서 검토를 하면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예, 교통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근의 이제 대중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 지금 얘기하셨던 대체 노선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노선을 아마 추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재 건축 계획이랑 토지 이용 계획만 나온 상황이라 거기가 추가가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시원스럽게 현재로서는 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좀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1600세대니까 1인 가구 한 3명이나 4명 정도 하면 교통 수요가 1600이면 4명 기준으로 하면은 6400명의 새로운 교통 수요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지가 형성이 되시고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성남시나 이런 데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민원은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네. 여기 마이크 좀. 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우리 조합이 여태까지 해온 상태가 달성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조합원들 해당되는 지역구에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게 앞으로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도면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주차장을 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혹시 뭐 기본 설계 단계라서 아직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는 100%다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쾌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서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전체 그 시유지 포함해 갖고 22,700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16,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구 단위는 사유지 기준 3분의 2 동의율이 66.7%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65.2%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인하신 지주님도 계시겠지만은 다음 주에 지구 단위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조합 설립 인가는 80%가 필요하거든요. 80%는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성남시 도로 대지가 한 6,700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구 단위 67%를 받고 나면은 국공유지 포함해서 78% 정도가 됩니다. 그럼 2%가 보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80% 동의율이 작년도에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한 190세대, 빌라가 473세대, 태평아파트가 80세대, 선경아파트가 312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부담금이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 물론 뭐 설명 드리시겠지만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조합 사업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빌라 가신 분들도 입주 때 대출로 갈아타거나 현금 상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아마 작년도에 한 120명 정도가 동의서를 내고 팔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신분증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성남시에 조합 설립 인가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해야 이주비도 나가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받는 거지. 저희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신분증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민감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찌 됐든 빠짐없이 저희들은 연락을 하고 또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인사 말씀 드릴 때 뭐 간혹 심한 말, 운전 박대 많이 당했다고 했죠. 그거는 제가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도 여기 그 주민으로서 화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고 저희들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추진을 빨리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인가 가능하면은 사업 승인까지 지금 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동의서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돌아가시면은 좀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윗집 뭐 예를 들어서 10세대에서 뭐 6집 내고 4집 안 낸 집들 아니면 뭐 반 안 낸 집들 이 반생회를 통해서 저나 저희 임원님들을 그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나가서 또 설명도 드릴 거니까요. 좀 돌아가시면 이번에 좀 최대한 좀 협조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그 7월달에 아까 설명해 준 대로 시공사 선적도 있고 신탁사 계약도 해야 되고 이달 말에 지구단위 접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의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 문제는 전혀 그 지금 아까 그 질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수장님. 네, 그 먼저 좀 오늘 사업 설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계획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될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모든 아파트가 다 이제 지상 주차장은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5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좀 쾌적한 적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하 주차장은 무조건 다 100% 주차장 계획으로 지금 계획 방향을 잡고 있고 불가피하게 상가 주차장은 별도의 지상 주차장을 구분 지어가지고 입주민들과 상가 이용자의 주차장은 구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당 어떻게 되나요? 1.3대 1인가? 저희 세대당 1.2대 1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괜찮습니까? 네. 답변이 부족하면은 1회 안에서 재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예. 네, 네. 자, 다음 분. 네, 네,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오와 신난다. 네, 좀 기다리세요. 마이크 갖다 드릴게. 네. 아니 여기 먼저 하고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6월 중으로 지구 단위 계획 접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성남시에서는 그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안 되면은 예.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그 문제는요. 예, 예, 여기 그 예인 건축사 대표하고 지구단위 가림기술단 대표하고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오시라고 해갖고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저희들이 다 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림기술단 대표님이나 예인 대표님 중에 한 분 올라오시죠. 그리고 우리 그 예인 그 대표님은 그 신흥 주공 랜드마크 사업단의 설계에 참여하셨고요. 산성지구 그다음에 저기 그 여러 군데를 지금 그 지역 업체 제일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예인 건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주분들이나 민병훈 추진위원장님이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 성남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관계법에 의해서 그 동의율을 맞춰가지고 그 법에 경기도 조례나 성남시 조례, 그 주택법 모든 관계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제안을 하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성남시에서 이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관계자들하고 관계공무원들 세대로 설명을 잘해서 저희가 그걸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고생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면 되고 말만 말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제대로 그거는 저희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맞게 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요. 이제 주민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갖고 하는 거고요.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은 도정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 그 주민들은 도정법이라는 것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성남시 신청하면은 구역 지정을 해주거든요. 결국 재개발 구역 지정 성남시에서 해주는 거나 저희들 지역주택도 성남시 승인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차이가 크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주민들이 전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은 도정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권을 감정평가를 해갖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그다음에 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설명해 줬듯이 지역주택조합은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그 말씀드린 대로 뭐 토지 지분의 몇 프로, 단독주택은 뭐 1대1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가 분담금 없이 저희들이 그 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공사를 지금 초일군 브랜드 1위에서 5위 안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그 5위에서 10위 이런 사이하고 평당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정 시공사를 물론 조합 설립 총회 때 조합원들이 그 시공사를 선정을 해줘야겠지만은 저희들이 현대 엔지니어링 시스테이트를 선호하는 것이 그 건설사가 지금 뭐 현대 그룹이 짓고 신용도가 금융권에 A+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합원들 1,050억에 대한 이주비 대출만 해도 1,000억입니다. 이 1,000억이면은 저희들이 이주시켜서 공사 36개월 동안 한 45개월 정도를 이주비 대출을 1,000억을 해주게 되면은 금리 4.5%만 해도 45개월에 한 200억 가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약 6만 5천 평 기준에서 지금 뭐 공사비 예정은 440만 원, 450만 원 평당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900억에서 3,0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63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에서 2만 2천 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지금 분양 예정가를 20평형하고 24평형은 일반 분양가 예정 1,750을 잡고 있고요. 30평하고 33평은 1,800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 후에 성남시에 분양 승인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1,900이 될지 2,000이 될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저희들이 그 공사기간 36개월 동안에 시공비를 나눠주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저희들이 2만 평 정도를 잡아도 1,800이라고 하면 평당 약 3,600억이 되기 때문에 시공비 2,900, 3,000억이라도 일반 분양 갖고 충분히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선경이나 태평이나 빌라 부분들이 약 800세대가 넘는데 사실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처럼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입주 때 그때 아까 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혹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은행에 저희들이 안내 자서를 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은 조합해서 그것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서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비 이자는 조합원들이 내는 게 아니고 저희 전체 사업비에 저희들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사업비나 이런 모든 과정이 저희들 주택법은 회계 감사를 3번 받게 돼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회계 법인을 선정을 해서 3번 받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번 받고 사업 승인 후에 한 번 받고 아파트 준공 후 청산 후에 한 번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회계 그 감사 서류를 조합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시 관부에도 다 띄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뭐 조합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네. 다음 질문. 자, 2층에서 아까 한 분 마이크 잡으셨. 예, 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예. 별다른 건 아니고요. 주출입구가 왜 대로변 쪽으로 안 나고 이면도로 쪽으로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큰 도로에서 단지 진입을 해야지 교통의 흐름이 좀 입주자 입장에서는 원활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교통 영향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평가를 받는 단계에서 대로변 진입은 불가하는 조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로에서 발생되는 그 교통량을 이 단지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평가의 논리로 이면도로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출입구와 주출입구를 그 15m 도로와 10m 도로에서 접근한 것으로 초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자,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이 그렇답니다.